안녕하세요. 별언니 피부상담소의 별언니예요. 요즘은 예전보다는 조금 덜 하기는 해도 그래도 사실 하얀 얼굴이 예뻐 보이죠. 얼굴이 하얗고 까만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둡고 밝은 것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피부 미백 얘기를 해볼 건데요. 딱 봤을 때 이 사람 피부 좋다, 피부가 밝다, 피부가 하얗다를 결정하는 거는 색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얼굴에 있는 혈관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피부의 질감, 요 매끈한 거, 그거의 문제이기도 해요. 갈색의 색소를 띠는 멜라닌 색소가 검은색과 흰색 사이에서 어디쯤에 가는지를 결정을 하고, 얼굴의 혈관, 실핏줄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붉은색을 얼마나 띠느냐가 결정이 되고, 또 정맥이 너무 많거나 정맥이 너무 얕게 있는 분들은 푸른빛이 이렇게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또 뭐 카르티노이드 색소 같은 게 이제 노란색을 결정하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저 사람 얼굴은 하얘, 저 사람 얼굴은 까매, 뭐 이런 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방금 말한 그 원인들을 없애는 거죠. 멜라닌 색소가 너무 많으신 분이야. 멜라닌 색소는 이제 자외선을 많이 받고 노화가 진행이 되고 뭐 이러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한테는 멜라닌 색소를 줄이는 레이저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붉은색이 좀 많이 도는 피부야. 사실 황인종들은요, 얼굴에 혈관이 많아져서 붉은색이 돌면은 그게 좀 거무스름하게 보여요. 그런 경우는 혈관을 치료하는 시술을 해야죠. 뭐 색소나 혈관이 많진 않은데 이 피부의 질감이 매끈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피부가 어두워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피부의 질감이 개선이 되는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분의 피부가 하얗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원인을 치료하는 거죠. 그게 미백 치료의 원리예요. 한 가지 원인만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다들 멜라닌 색소도 좀 많아지고, 홍조도 약간 생기고, 혈관도 좀 많아지고, 피부 질감도 좀 떨어지고, 막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보통 얼마나 걸려요 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뭐 병원에 오셨을 때 이분의 피부를 보고 환자분은 몇 번쯤 걸릴 거예요, 얼마쯤 걸릴 거예요,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있죠. 내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피부가 어두워서 이제는 바깥에 나갈 때 쿠션이라도 바르지 않고는 못 나가게 되는 거지. 어릴 때는 사실 그때는 화장 안 해도 피부가 반짝반짝거리고 예쁘잖아요. 그때는 이제 화장을 근데 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 이러니까 하다가 20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화장을 할 만큼 하고 나면 너무 하기 싫단 말이야. 하는 것도 귀찮아, 지우는 건 더 귀찮아 막. 근데 30이 넘어가면 안 할 수가 없어져요. 왜냐면 화장을 안 한 내 얼굴이 너무 칙칙하고 어둡고 아파 보이고 피곤해 보인단 말이야. 그 순간부터 나는 미백 치료가 필요한 시점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드라마틱한 결과를 기대해도 될까요? 그럼요. 제가 맨날 하는 말인데 피부과에서 하는 시술 중에 효과가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단지 효과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나한테 맞는 시술을 받지 못했을 뿐인 거죠. 어느 순간부터 쿠션이라도 바르지 않으면 집 밖에 못 나가겠고, 이래서 이제 미백을 해야겠다라고 느꼈다면 화장을 하지 않고 생얼로 바깥에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 4, 5년 전 30대 한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화장을 안 한 내 얼굴이 피곤해 보이고 아파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관리를 빡세게 하기 시작했지. 지금은 예를 들어 내가 뭐 어디 되게 좋은 레스토랑에 밥을 먹으러 가. 그러면 예쁘게 옷을 차려입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얼굴에 화장을 안 하면 언밸런스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피부가 좋아지고 나서는 그래도 괜찮아요. 어색하지가 않아. 립스틱만 살짝 바르는 생얼로 밖에 다닐 수 있는 정도면 사실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죠. 피부가 어두워졌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복합적인 거랑 같은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색소, 혈관 막 이런 것들도 작용하고, 게다가 또 그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어도 모공이 막 이렇게 넓어도요. 사실 3D잖아, 모공은. 이게 속으로 파인 건데도 그냥 그림자가 져서 보이기 때문에 우리 피부가 그냥 매끈하지 않고 얼룩덜룩한 걸로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뭐 모공이나 뭐 여드름 흉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우리 피부가 하얗고 깨끗하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 미백 치료가 복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기미약으로 이제 유명한 게 뭐 도란사민 뭐 이런 건데, 이런 약들은 트라넥삼산이라는 성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 약을 먹으면 기미가 흐려지니까 이 약을 먹으면 내 얼굴이 하얘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약은 내 얼굴의 전체적인 멜라닌 색소를 줄여주는 효과는 전혀 없어요. 멜라닌 색소가 뭉쳐있는 기미에만 작용하는 거거든요. 혼자서 내 판단으로 그런 약을 장기 복용하시는 거는 저는 정말 권해드리지 않고요. 스티바에이 연고도 이제 엄청 유명하죠. 한 번씩 또 막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면은 막 갑자기 또 막 오시는 분들마다 다 스티바에이 연고 달라고 하시는 시기들이 좀 있어요. 요것도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정말 쓰실 거면 진짜 얇게 바르셔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과해지면은 우리 피부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미가 더 진해질 수 있어요. 굳이 뭔가 내가 뭐라도 먹어서 조금이라도 빨리 기미가 좋아지고 싶어. 비타민 C나 항산화 물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확실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거든요. 한두 번만 받아도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지는 거는 확 느껴지실 거라고. 그게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 중에서 한두 번만 해도 확 좋아지는 것들이 또 있거든. 근데 대신에 뭐 기미가 진하게 자리 잡고 있다거나 홍조가 되게 심하거나 이런 것들은 또 시간을 갖고 치료를 해야만 치료가 돼요. 그래서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